안녕하세요. 스노우볼링입니다. 제가 오늘 공유드릴 공부 내용은 아이렌이라는 회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꽤 유명한 주식이고 이 많은 유튜버분들이 내용을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렌을 다시 정리한 이유는 일단 제가 이 아이렌의 강한 팬덤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렌이 요즘 인기가 많잖아요. 순위권에도 맨날 올라와 있고 토스 커뮤니티런데 그리고 워낙 시세가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단기 투자자분들이 많이 붙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요동치는 호가창에 매수 버튼을 나도 모르게 눌러버리는 그런 뇌동매매가 많이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온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다가올 수 있는 잠재 매도 세력이기 때문에 이 아이렌이 건강하게 장기 우상향을 하는 데에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걸림돌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렌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 그 전에 이렇게 좀 아이렌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좀 더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 제가 나름대로 한번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처럼 이 메가 내러티브를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기업 내러티브 체크하고 그 다음에 투자 매력도를 점검하는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메가 내러티브 체크입니다. 사실 메가 내러티브는 이제 워낙 잘 바뀌지도 않고 내용이 좀 반복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마다 약간씩 꼭지를 잡아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AI 혁명의 전개에 관해서 일단 보시면은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해서 병렬 컴퓨팅이 가능해졌죠. 이 CPU는 바로바로 한 번에 연산밖에 못 하는데 이 GPU를 이용해서 동시에 이 병렬 연산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만 있던 딥러닝 모델이 본격적으로 구현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게 발전하면 이 생성형 AI, 챗GPT가 등장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AI가 모든 산업의 내부 구조를 제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AI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은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단 말이죠. 일단 당장 이 GPU 공급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뭐 계속 앞으로 언급을 할 텐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AI가 어떻게 보면 기술 패권의 굉장히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미중 갈등에서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제대로 붐업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GPU라는 게 데이터 센터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AI는 수천 수만 개의 GPU가 병렬로 이제 배치가 되면서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이 GPU를 대규모로 연결하고 운영하려면은 전력, 냉각, 통신, 보안이 모두 통합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이 데이터 센터 사업에 미리 뛰어든 게 아이렌이다. 가볍게 얘기를 일단 드리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역할은 AI를 위한 연산 스토리지 네트워크 자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구성 요소는 GPU, 당연한 얘기고, 그 GPU 들어갈 렉, 박스 같은 거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스토리지 장치, 저장 장치랑 뭐 네트워크, 전력, 냉각 장치, 운영 소프트웨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병목인 건 전력이죠. GPU랑.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폭발적인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AI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화랑입니다. 당장 트럼프 정부의 AI 액션 플랜, AI 인프라 건설 관련 규제를 강하게 완화하고 있고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두 개가 있죠.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랑 AI 인프라 파트너십 이렇게 돼 있는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뱅크, 오픈 AI, 오라클이 중심이고 AIP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이 중심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로서 각각 1,000억 달러 이상의 규모를 투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메가 내러티브는 이 암호화폐 제도권화인데요. 일단은 트럼프가 선거운동 때부터 비트코인 노래를 불렀단 말이죠. 그러더니 이제 당선되고 나서는 가상자산 전략 비축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선언과 함께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7월 돼서는 최근에 지니어스 법안을 내놓으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미국에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클이나 테더 같은 이 발행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낼 때 그 1대1로 그 미국채를 매입하도록 그래야 찍어낼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인은 어떻게 보면 달러 가치와 연동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 기존 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대중화가 된다면은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 유통되면 유통될수록 이 민간에서 또는 글로벌적으로 이 미국채를 매수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이 증가를 하겠죠. 자연스럽게 자산 가격은 상승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워낙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랑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다 보니 달러 패권이 강화되는 겁니다. 이 석유 거래를 달러로 거래하도록 확정했을 때처럼 말이죠. 자,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ETF 신속 승인 추진입니다. 7월에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등의 ETF 상장을 추진했는데요. 왜 여기다 이렇게 목을 매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암호화폐 투자라는 게 세상에 다양한 금융기관이 있고 다양한 자금들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거기서 이 코인 거래소를 통해 직접 그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승인이 된 것만 투자를 하려는 그런 자금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다 달러로 끌어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ETF 신속 승인 추진은 달러 패권 강화 정책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제도권화하고 그리고 그거를 최대한 이 달러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하고 결국 유동성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이 비트코인이 특성상 그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우상향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렌 같은 채굴 기업에서 출발한 기업들의 수익성은 계속 강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업 내러티브 체크입니다. 자, 이러한 메가 내러티브에서 이제 아이렌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해 나갈 것인가를 볼 건데요. 자, 아이렌 일단 어떤 기업인지부터 체크를 해보죠. 아이렌 그 과거 이름은 아이리스 에너지입니다. 시가총액은 15.2빌리언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25일 기준입니다. 지금은 중형주 정도에 속하고 그리고 2021년 11월에 상장을 했고요. 지금 나스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면은 이 문장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자, AI 클라우드 for next big thing이라 되어 있는데 이 다가올 대혁신의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기존 재생에너지 기반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었는데요. 이제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네오 클라우드 업체로 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렌의 시설 현황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크게 캐나다와 미국으로 그 양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약 2.9기가와트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이 확보되어 있고요. 100%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이제 전력 용량을 저렴하게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이 3개의 캠퍼스가 캐나다에 있고 이제 굉장히 용량이 큰 2개의 캠퍼스가 그 텍사스에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렌의 매출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비트코인 채굴로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50 해시레이트절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채굴 성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시레이트란. 이게 50 해시레이트면은 굉장히 채굴 기업 중에서는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현재 매출의 97% 정도 담당하고 있지만 이 12월까지 얼마 안 남았죠. 75%로 축소할 계획이고요. 마진율은 68%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AI 클라우드 사업으로 넘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컴퓨팅 자원을 대여해 주겠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매출의 3%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이 12월에는 25%까지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진율이 무려 98% 정도 된다. 당연히 이 채굴에서 넘어가는 이유가 있겠죠. 애초에 채굴을 위해 세운 기업은 아니었고 이 CEO의 인터뷰를 보면 그냥 미래를 위해 기본적으로 우리는 클라우드를 해야 된다.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을 해야 된다라고 그 옛날에 이 상황을 예측했더라고요. 경영진의 대단한 부분인데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콜로케이션인데요. GPU가 아니라 이 전력, 냉각, 렉만 임대를 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낙지 명확한 사례가 없고 이 마진 구조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 빌드 투 슈트라는 개념도 있는데 아직 이것도 사례가 없고 그냥 미래 먹거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이렌의 성장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철자에 맞춰서 4행시를 해보고 싶었는데 실패했고 그냥 그러려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현금 흐름을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기반 시설 확장, GPU 적극 확보, AI 클라우드 확대 이런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금 흐름 안정입니다. 앞서서도 계속 언지를 드렸지만 이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8월 기준 매출이 약 700억 규모 정도 되고 50애쉬 레이트를 달성하고 나서는 이 이상은 채굴 성능을 높이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이제 그 대신 클라우드로 넘어가겠다라는 거죠. GPU 확보해서. 그러면서 어쨌거나 이 부분은 축소되고 있다. 안정화를 딱 시켜놓고 축소를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아이렌이 한 17달러, 10달러일 때만 해도 비트 쏜다, 뭐 아이렌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아이렌이라는 기업이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자마자 바로바로 매도하다 보니까 뭐 쌓아놓은 게 없어서 그렇게 시세에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것도 있고 애초에 지금은 정체성이 데이터 센터로 가다 보니까 더욱더 이 비트코인 시세 영향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월의 양적 긴축 종료에 관한 내용이 금요일인가 토요일에 나왔어요. 최근에. 그러다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유동성 장세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 비트코인 특성상 이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어쨌거나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에 영향은 안 받아도 결국 실적 발표 때 숫자가 좀 제대로 찍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의 전력 절감 보조금 또 텍사스에서 나오는 그것도 현금 흐름 확보에 뭐 도움이 됐다라고 하네요. 이건 미미한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이제 아이렌이 어떻게 시설을 확장하고 있냐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캐나다에 3개의 캠퍼스가 있는데 그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라는 지역에 3개의 캠퍼스가 있어요. 지금 얘네들은 다 채굴 시설인데 지금 데이터 센터로 전환 중이고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이 프린스 조지라는 캠퍼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용량은 10MW밖에 안 되지만 지금 GB300이라는 현재 가장 좋은 그 엔비디아 GPU가 1200대가 확보돼 있고 이게 돌아가려면 또 에어컨 스타일로 이 공랭식이 아니라 액침 냉각, 수냉식으로 열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알맞게 시스템을 계속 변경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1분기 내로 설치 완료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텍사스에 2개의 캠퍼스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차일드레스 캠퍼스 750MW의 전력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호라이즌 1, 2가 활발하게 건설 중이고 호라이즌 1이 이제 4분기 완공 목표입니다. 지금 4분기죠. 호라이즌 2도 기반 공사를 진행 중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얘네가 각각 50MW다 보니까 600MW가 남는단 말이죠. 얘는 확장 대기 상태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감명을 받았어요. 이 CEO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 GPU라는 게 계속해서 새 제품이 나오고 그 새 제품에 대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세워서 이 추가로 GPU가 출시되는 걸 계획을 세워서 이 대기 상태인 용량도 가져가면서 지금 차근차근 확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텍사스의 스위워터 캠퍼스를 봐야겠죠. 가장 전력 용량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원 같은 경우에는 26년에 전력 연결이 목표 그리고 스위워터 2 같은 경우에는 27년에 전력 연결이 목표입니다. 보통 이 전력 연결을 이 가동의 시작점으로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GPU 적극 확보입니다. 이렇게 시설을 지어놨으면 GPU를 꽂아 넣어야겠죠. GPU 수급 현황인데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이 ASIC 칩에서 GPU를 교체를 하고 있고요. 이 채굴용이죠, 얘는. 그래서 그렇게 확보한 GPU가 23,000대 정도 확보가 돼 있고 기존에 11,000대 정도 있었는데 9월 말에 이제 추가 계약을 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엔비디아 H100부터 GB300까지 구비가 돼 있고요. 엔비디아 인증 GPU G300 MVL72 시스템을 구축해 둔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에 GB300이 300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그다음에 AMD. 이게 좀 인상 깊었어요. AMD GPU도 1100대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AMD가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GPU 업계에서. 그래서 이 AMD GPU에 대한 수요까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떤 CEO의 그런 사업 계획에 또 감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1,000대가 이미 장기 계약이 다 돼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은 뭐 GPU 꼽는 대로 지금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프리퍼드 파트너 지위를 획득했는데요. 이거는 총 3단계가 있는데 파트너에 이 두 번째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등급으로서 이제 엔비디아와 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GPU를 어쨌거나 구비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재무 파트에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AI 인프라 기업 중 단연 최상위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엊그제 나온 내용인데 26년까지 10만 개의 GPU를 가동하겠다라는 언급을 이제 링크드인의 X에 대문짝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렇게 GPU를 확보했으니까 AI 클라우드 사업을 확대를 해야겠죠. 네. 사업 모델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비트코인 채굴 말씀드렸고요. 이 AI 클라우드 사업이 생각보다 좀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이쪽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몰랐는데 아이렌이 나가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이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겁니다. 이 AI 모델 훈련 및 추론까지 통합해서 제공하는 건데요. IaaS, 뭐 Infrastructure as a Service, P는 Platform as a Service, 그리고 S는 Software as a Service인데 오픈 AI가 사실 이거에 도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렌은 이 급이 당연히 아니잖아요. 지금은 요 인프라 플러스 GPU만 임대하는 구조의 그런 사업 모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SP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과도기적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플랫폼 애저 서비스는 이 GPU랑 인프라 이 기계만 임대하는 게 아니라 뭐 연상까지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는 아예 오픈 AI처럼 그런 추론까지 다 해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CSP로 나아가려는 게 어쨌거나 최종 목표고, 그 외에는 뭐 콜로케이션, 그냥 공간 전력 인프라만 제공하는 그런 수익 모델이 있고, 빌드 투 슈트, 기업 전용 커스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사업 모델도 있는데 아직은 뭐 특별히 사례가 없어요. 그냥 아이렌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재무 건전성 파트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 경영진이 굉장히 주주 친화적이고 주가가 희석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채를 엄청 예민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최근에 10억 달러를 전환사채 조달하면서 약간 숫자에는 과하게 찍힐 수 있지만 뭐 그전에는 현금성 자산 충분했고 부채도 낮은 편이었고 자기 자본 비율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렌의 경영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정말 경영진을 보면서 감탄을 많이 한 그런 기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미래에서 왔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다니엘 로버츠랑 윌 로버츠 둘은 이제 형제입니다. 이 둘이 이제 공동 CEO를 하고 있고, 이 앤토니 루이스라는 분이 지금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세 명 다 그 맥쿼리 그룹에서 뭐 에너지 파트나 아니면 금융 투자 파트 출신이셔요. 그래서 굉장히 능력을 입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018년에 이미 이 컴퓨팅 자원이 가진 가능성, 지금 상황을 그냥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돌리려면 전력부터 필요하다라고 해서 100%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또 전력 확보부터 시작을 해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놀라웠던 점은 앞서서 가볍게 얘기했지만 이 GPU 교체 주기가 5에서 6년인데 이걸 감안해서 프로젝트를 설계했다는 거예요. 이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주 친화적 경영 및 재정 건전성 유지 노력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서 느꼈냐면은 최근에 GPU 구매를 위해 10억 달러를 전환사채로 조달했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 전환사채라고 하면은 국장에서는 그냥 뭐 천재지변에 가까운 악재 중의 악재인데, 바로 주가 폭락하고 종토방에 비명이 낭자하는 그런 자금 조달 시스템이잖아요. 돈을 빌리고 이제 채권단들한테 나중에 이 채권을
그 주식으로 전환할 그런 권리를 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걸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데 이자 안 주겠다. 대신에 나중에 너네 주식 바꿀 때 프리미엄을 줄게. 42.5% 현재 지금 설정한 가격에서 붙여가지고 주식으로 바꿀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은 이 가격까지 올리겠다라는 어떤 경영진의 자신감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환사채 공시가 났을 때 주가가 뭐 그렇게 급격하게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금 조달도 GPU 리스 금융 형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바로 돈을 빌려버리면 이게 숫자가 재무제표에 찍혀버리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채권단이 GPU를 잔뜩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렌한테 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렌은 임대료를 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렌 입장에서는 뭐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필요도 없고 나중에 GPU 잘 굴려서 사업 키우다가 뭐 매수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엔 아이렌의 커뮤니티 조사입니다. 워낙 요즘 핫해가지고 좀 볼 게 많았는데요. 뭐 주가 상승 이전부터 팬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렌을 17달러에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뭔가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망할 거다, 7달러 갈 거다라는 사람들도 잔뜩 있었지만 그 뭔가 그 장기 투자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아니 트럼프가 비트코인 암호화폐 밀고 AI 인프라 밀고 하는데 그냥 쌍방으로 그냥 좌우 엔진 달고 날아갈 건데 이거를 의심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역시 4848 하는 분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게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조정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어떤 조정을 계속 보여주다가 반등을 시원하게 한번 했죠. 그리고 그 외에 뭐 링크드인 같은 거를 들어가 봤는데 좀 마케팅 관련 채용이 한 3개월 동안 최근 살짝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거를 홍보까지 제대로 하겠다. 물 들어올 때 노 적겠다. 뭐 이런 의지를 가볍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투자 매력도 점검입니다. 이 앞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서 얼마나 아이렌이 매력적인가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아이렌의 경제적 혜자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전력이 지금 병목이란 말이죠. 전력이 너무 모자라서 제가 이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뭐 재생에너지까지 다 끌어다 써야 된다. 화석연료부터 시작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확보했는데 2.9기가와트면은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총 달성하려고 하는 용량이 10기가와트거든요. 이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를 한 회사가 획보를 이미 했다는 거죠. 굉장한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다른 데이터 회사들 뭐 테라울프나 사이퍼마이닝 같은 회사들이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콜로케이션밖에 없는데 아이렌은 전력 인프라 확보를 하고 GPU 확보하고 나아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CSP로 나아가려는 그런 수직 계열화 구조를 짜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회사들, 코어위브 같은 회사들도 수직 계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그림이 갖추어져 있는 거는 아이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어위브 같은 경쟁사가 좀 부채 비율이 지금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아이렌은 주가 희석 없이 자금을 조달하고 높은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도 아이렌만의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프리퍼드 파트너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게 뭐 별거 아니라는 의견도 많지만 어쨌거나 뭐 기술 파트너십 측면에서 좀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아이렌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가볍게 그냥 매물 역학 정도만 점검을 하거든요. 제가 진입할 때는 한 이쯤에 어쨌거나 저항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굉장히 기본적인 지식이죠. 뭐 굳이 따지자면 요 신고가 부분에서도 저항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이미 저점 대비 한 두세 배가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너무 비싸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원래 추세 추정 쪽을 공부를 했었다 보니까 뭐 저항을 좀 흡수하고 소화해 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올랐지만 살짝 무섭기도 했지만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진입을 했고 이렇게 확장될 것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이 구간 이 박스가 굉장히 작게 보일 만큼 확장을 할 거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그대로 돼버렸고요. 그래서 그 다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차트는 예측할 수가 없다. 신고가를 쓰는 종목은 정말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사실 이렇게 신산업에서 폭증하는 기업들은 애널리스트조차도 목표가를 제대로 설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이 거장 트레이더 분들의 말을 또 기억을 하면서 함부로 예측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간다는 거는 이 엔비디아든 테슬라든 팔란티어든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준 종목에서 다 일어나는 현상이었고요.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기만 한 아이렌 당연히 리스크가 있겠죠. 네. 절대 무시하지 말고 체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보면은 일단은 뭐 기술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봤는데 관세 저점 대비 이미 10배 가격이 도달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차익 실현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신고가라는 거는 물려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탈출하려는 매도자들이 없다. 이런 부분은 또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단기 과열. 어쨌거나 최근에 단기간에 시세가 강하게 확장되다 보니 단기 투자자들이 많이 붙어 있을 수 있다. 이러다 보면은 뭐 조정은 필연적이다. 뭐 다행인 건 최근에 한번 조정을 줬다는 거라는 거고, 뭐 아직 조정이 안 끝난 걸 수도 있겠죠. 네. 저는 그래서 일단 필연적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리스크는 코어이브나 네비우스 같은 기업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아이렌보다 글자가 약간 겹쳤네요. 우월하다. 그래서 아이렌이 약간 뒤처진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오픈 AI급으로 CSP로 도약하는 데에는 아직 소프트웨어 기반이 없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언급도 아직 크게 없고 일단은 전력 제대로 확보해서 GPU 좋은 걸로 딱딱 박아 놓겠다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게 진행되어 가다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CSP로 나아갈 건지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장에서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죠. 네, 예상치 못한 매크로 악재, 천재지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미리 생각을 한번 해두는 거랑 안 해두는 거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이 위험을 진정 받아들일 때 이제 마음 편한 투자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 기업을 알아야 되는 거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목할 이벤트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고 공사 중인 그런 시설들이 잘 완공돼야 되고 당장 11월 6일에 실적 발표가 땡겨졌잖아요. 네, 그것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요약 총정리입니다. 네, 거시 메가 내러티브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요 메가 내러티브 아래에서 충분히 유효한 기업 스토리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투자 매력도는 이렇게 경제적 혜자가 나름 있고 리스크 또한 그렇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해 두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아이렌에 대한 공부 내용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 내서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또 지금까지는 계속 종목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가들의 계획이나 아니면 뭐 미국 정부 시스템 같은 거를 좀 조사해 보려고 해요. 아니 뭐 뉴스를 봐도 뭐 어느 행정부가 어떻고 어디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도 좀 누가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구독을 해주시면 그런 게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